안녕하십니까.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즉, 주기 신호인 경우 그것의 프리 시리즈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프리 시리즈로부터 역시 거꾸로 주기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프리 시리즈 관계 또는 표현 방법에서 그러한 프리 시리즈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프리 시리즈를 어떤 주기신호 입력을 줬을 때 그것의 프리 시리즈를 구하는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프리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주기신호가 입력이 들어가면은 프리 시리즈 개수가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이 기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여기다가 A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에 역시 이렇게 A라는 상수가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출력으로 나온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더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식이 이렇게 이러한 입력이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요 X라는 신호하고 Y라는 신호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역시 여기 더하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역시 상수가 그대로 곱해지는 영향이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러한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프리 시리즈를 구하는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계는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상수를 곱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호모지니어티 성질을 만족을 하고, 이 더하기라는 부호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애더티버티라고 합니다. 즉 호모지니어티와 애더티버티 이 두 개가 다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중첩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특성을 갖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 변환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리니어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리 시리즈 변환하는 것은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X의 프리 시리즈, 즉 X라는 주기함수의 프리 시리즈가 AK고 Y라는 어떤 주기함수의 프리 시리즈 개수가 BK일 때, 물론 이 두 개의 주기는 동일하게 같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기는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A를 이제 곱한, 그 다음에 또 B를 곱한 신호가 역시 이제 그 프리 시리즈로 변환된 그 AK, BK의 동일한 리니어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프리 시리즈 변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 시리즈 개수, 예를 들어서 AK라는 것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주기분지 1, 한 주기 동안 적분해주고 x라는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그래서 t, 물론 주기 신호입니다. 기본적인 가정이 주기 신호였죠. 이것을 k번째 프리 시리즈 개수, 즉 k 오메가 제로 주파수의 성분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AK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라는 앞에 A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공식에서 즉 AX라는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도 역시 이렇게 프리 시리즈 변환식을 변환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A라는 상수를 곱하게 되면 A라는 상수가 곱해지는 영향을 끼치죠. 동시에 더하기 이 y 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 b의 y의 프리시리즈 변환 그러니까 리니어한 특성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 함수가 시간 영역에서 이동했을 때 프리 시리즈 개수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임 시프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입력의 시간 영역에서의 이동이 프리 시리즈 개수에 끼치는 영향을 수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가정으로서 이렇게 x의 프리 시리즈 개수가 ak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간 영역에서의 이동, 즉 t0만큼의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t 대신에 t-t0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이제 주기 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프리 시리즈 개수 또는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주파수 영역의 어떤 신호의 세기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k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의 세기, 주파수 영역의 성분의 세기가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요 AK를 이렇게 가져오고 T0만큼의 이동에 의해서 이러한 성분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프리 시리즈 개수, 즉 이렇게 이동한 신호의 프리 시리즈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입력 신호가 x를 t0만큼 이동시킨 신호의 프리 시리즈 개수를 bk라고 할 때 직접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은 여기서 t-t0를 타우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로 취하고 요 t 대신에 이렇게 되면 뭐 t가 어떻게 되죠? t는 타우 플러스 여기 지금 t 여기
t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dt 대신에 d 타우 하면 되고, 여기 한 주기 동안 이렇게 적분하는 것은 이 주기는 우리가 한 주기 동안만 적분하면 됩니다. 어느 영역이건 상관없이 한 주기, 즉 0서부터 t까지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지 t서부터 플러스 2분지 t까지 적분해도 상관없어요. 즉 한 주기 동안만 적분하면은 이 시뉴소이드란 신호는 어디서부터 적분을 하더라도 계속되는 신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되지만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상관없죠. 중간에 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적분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는 이 관계에서 무리 없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t에 관한 여기 이제 오메가 t0, 이 t0 부분을 우리가 바깥으로 타우에 대해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죠. 이렇게 그 부분을 바깥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즉 프리 시리즈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단 t 대신에 타우로 바뀐 것 뿐이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프리 시리즈 계수 A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프리 시리즈 계수에 이러한 성분이 이렇게 붙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리버설을 하게 되면은 프리 시리즈 계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 리버설은 x의 매개 변수인 t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바꾸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타임 리버설이죠. 그래서 타임 리버설을 하게 되면은 프리 시리즈 계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역시 프리 시리즈 계수에서도 이러한 리버설된 뒤바뀐 그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풀이 합성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합성 공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 원래 이제 양쪽이 다 이 플러스 t였던 것을 마이너스 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였는데 이것도 여기 마이너스 t로 이렇게 그냥 플러스 t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t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k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k를 마이너스 m으로 대치를 한번 해보죠. 그냥 그대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메이션이라는 것은 덧셈이니까 덧셈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더하기 하나 교환법칙에 의해서 아무 상관이 없죠. 덧셈의 교환법칙. 따라서 이러한 서메이션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k 대신에 마이너스 m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대신에 m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프리 시리즈 계수였죠. 요 x 마이너스 t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 계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x 마이너스 t의 프리시리즈 계수 bk가 어떻게 되냐? bk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스케일링. 우리가 주기 신호를 타임 스케일링해서 이렇게 느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프리시리즈 계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타임 스케일링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제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이렇게 늘려준다던가 또는 줄인다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컴프레션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이 범위를 축소한다던가 확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어떤 프리시리즈 계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그 관계식에다가 t 대신에 알파 t를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알파 t를 대입한 것이 바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크게 되면 축소가 되고, 이렇게 그런 축소가 되고, 알파가 1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범위가 확대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었었는데, 물론 주기도 바뀌게 되죠. 이 주기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알파에 의해서 알파를 이쪽으로 같이 묶어버리면은 주기는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기가 바뀌게 되지만은 AK하고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리시리즈 계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 주기가 바뀌는 그러한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플리케이션 그러한 특성,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어떤 두 개의 동일한 주기를 갖는 어떤 X 신호하고, 좀 잘못됐는데 여기 Y 신호가 이렇게 X 신호하고 Y 신호가 그 다음에 BK라는 어떤 프리시리즈 계수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시간 영역에서 두 개의 신호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기니까 곱해줘도 동일한 주기의 어떤 다른 형태의 결과 신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동일한 주기의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한 새로운 주기 함수 Z라고 할까요? Z 신호의 프리시리즈 계수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즉, X의 프리시리즈 계수 AK와 Y의 프리시리즈 계수 BK의 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시간 영역에 갖는 주기신호, 즉 프리시리즈를 이제 할 수 있는 주기신호죠. 이러한 신호를 두 개를 곱했더니 각각의 프리시리즈 계수의 이것이 뭐죠? 지금 컨볼루션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이 곱하기를 했더니 여기 지금 이 공식 시그마 AN B K-N이 새로운 Z 함수, 즉
같은 주기의 주기함수죠. 그렇지만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주기는 같고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곱하기 형태의 신호가 나온 것의 프리 시리즈에서 CK라는 것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A와 B의 이걸 컨볼루션 공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A의 AK와 즉 X 신호의 프리 시리즈 계수 AK와 Y 신호의 프리 시리즈 계수 BK의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냥 직접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곱한 것의 프리 시리즈 계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죠. 그것을 우리가 CK라고 했을 때 XT는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합성 공식에 의해서 XT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는 합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들을 선형 조합을 해서 어떤 임의 모양의 그렇지만은 오메가 제로하고 연관되는 T0의 주기를 갖는 어떤 그러한 넥스트 신호를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AU를 곱해서 누적을 시켜서 더함으로 해서 XT 신호를 합성하는 합성 공식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죠. 즉 나머지는 여기 Y서부터 이거를 그대로 좀 여기다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인테그랄하고 여기 서메이션이 있는데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죠. 바꾸려 그러면은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즉 시그마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기 n에 관한 것을 그 안쪽에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N을 이쪽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배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로이기 때문에 가로 바깥으로 이제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T분지 1 인테그랄 안쪽으로는 이 인테그랄이 영향을 미치는 dt 이 안쪽에 t에 관한 모든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있던 yt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신호에 여기 이제 t에 관한 신호를 이렇게 두 개를 요거랑 두 개 신호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즉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k-n 오메가 제로 t d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다름 아닌 프리 시리즈 계수를 구하는 공식에 k번째 대신에 k-n번째 프리 시리즈 계수다. y 신호의 k-n번째 프리 시리즈 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k-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공식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바와 같이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컨볼루션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대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보통 t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의 세기를 쭉
나열해서 그 중에서 주파수가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A1, A2 뭐 이렇게 K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K가 커지면은 높은 주파수의 성분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K가 작으면은 낮은 주파수의 그러한 성분의 세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 쓰이는 파라미터 T에 대해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쓰는 파라미터 K를 우리가 대응을 한번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를 했었죠. X T였고, 그래서 K를 이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의 어떤 파라미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게 꼭 주기 신호가 아닌 경우로 좀 일반화시켜서 확장을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알고 보면 결국 이 K라는 것이 K가 좀 물리적으로 조금 의미가 없죠. 아직까지는 정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은 K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의 그런 도메인에서의 그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AK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Possibles Relation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를 대응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물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안 했지만은 주파수 오메가 영역 또는 K 오메가 제로, K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어떤 오메가가 K 오메가 제로다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어떤 주파수 영역의 신호와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 어떤 신호가 있을 텐데,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서로 간의 제한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 영역에서의 예를 들면은 에너지 보존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뭐 파워의 보존 법칙 이런 거랑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파워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을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파워인데, 이쪽에서의 파워와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가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 기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에너지를 더 이득을 보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를 바라봤을 때의 파워 또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나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 또는 파워,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그러한 물리적인 기본 전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풀이 변환을 이용을 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는 뭐죠? 파워는 아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에 주기 신호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할 때 파워는 어떤 신호에 우리가 전압과 전류 관계에서는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파워가 계속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단위 시간당 I 곱하기 V를 하게 되면 I 분지 V의 제곱이 될 테고, I 분지 V의 제곱이 될 테니까 제곱의 이것이 파워인데, 그래서 그려보면 결국은 이렇게 제곱이니까 플러스 쪽만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쪽만 나와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변화가 계속 되는데, 이것의 평균적인 한 주기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한 주기만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서부터 t0까지 어떤 t라고 합시다. 0서부터 t까지 적분한 값이 평균적으로 어떠한 평균적인 레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균 파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이 바로 그러한 식입니다. 즉 어떤 신호에 제곱을 해주고 그것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해주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시간당 평균적인 파워가 에너지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파워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것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예비 상식으로서 어떤 XT라는 신호가 복소 평면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X, 이미지너리 파트, T를 지금 생략을 했는데, 이것의 제곱을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복소수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편례복소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소수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면은 평면상의 어떤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에 우리가 덧셈으로서 즉 XY 좌표 또는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로서 나오는데, 이것의 제곱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크기의 제곱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크기의 제곱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x하고 x의 켈레복수는 뭐냐면 x 마이너스 j x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켈레복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x 제곱 플러스 x i 제곱 이렇게 되죠. 원래 이 공식에 의해서 이쪽 앞쪽 거의 제곱 빼기 이 뒤쪽 거의 제곱인데 뒤쪽 거의 제곱 중에서 j2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빗변의 제곱 즉 어떤 신호 xt 신호의 빗변의 제곱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쵸 크기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신호와 그것의 켈레복소스를 곱하게 되면은 크기의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x의 크기의 제곱을 풀어서 어떤 수와 그것의 켈레복소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크기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xt 신호에 또다시 켈레복소스를 이렇게 이제 xt 신호의 켈레복소스 즉 우리가 이제 합성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두 번째 가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켈레복소스는 어떻게 구하나, 켈레복소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켈레복소스 A 어떤 신호의 켈레복소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켈레복소스를 구하라 그러면은 A의 켈레복소스 더하기 B의 켈레복소스 이런 특성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A 곱하기 B의 켈레복소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것도 A의 켈레복소스 B의 켈레복소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한번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원래 기존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원래 합성 공식이 A K 그 다음에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켈레복소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 더하기 서메이션이라는 게 더하기니까 더하기 안쪽으로 다 파고 들어갑니다. 더하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쪽에 켈레복소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 없어지고 이것이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거 자체는 없어지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또다시 이 가로 안쪽으로 이것이 켈레복소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이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또 살펴보죠. 여기 필요한 게 exponential 어떤 수의 예를 들어서 J K 오메가 제로 T의 켈레복소스는 뭐 어떻게 되나? 이것의 켈레복소스는 어떻게 되죠? 이 안에 거를 풀어서 쓰면은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것의 켈레복소스니까 이 켈레복소스라는 것은 부호가 플러스
허수부에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플러스 부분이 그 다른 쪽으로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를 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코사인 이 안쪽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걸 더하기로 해주고 표현해주고 j 사인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이 바깥에 사인에서는 바깥의 사인이 이 안쪽의 사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죠. 바깥의 사인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인에서는 코사인에서는 뭐 바깥에 사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안쪽에 그냥 마이너스 왜냐하면 좌우 대칭인 경우는 우리가 리버설 해더라도 상관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점에서 대해서 대칭인 경우 즉 홀수 함수인 경우는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은 부호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마이너스 있던 것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위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타였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세타가 됐고 exponential 플러스 j 세타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켈레복스에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켈레복스 관계가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뒤쪽 이것이 바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뭐가 바뀐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시그마와 인테그랄을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뒤바꾸는 과정에서는 배분 법칙을 이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여기 곱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가 아니고 참 이게 켈레복소스가 되고 켈레복소스가 자료 자신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곱하기가 중간에 있는데 뒤에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프리시리즈 K번째 프리시리즈 개수를 구하는 변환 공식이죠. 네.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은 배분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를 바깥으로 뽑아내고 인테그랄을 이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하나하나 이렇게 더하기를 해놓고 보면은 요 A 시그마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이 AK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AK 여기 스타가 있는 여기 이제 AK의 켈레복소스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이 인테그랄은 이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이 안쪽에는 T에 관한 모든 신호가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프리 변환 공식이었다. 프리 시리즈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AK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지금 어떤 결과였냐면은 AK의 켈레복소수 곱하기 AK 그러니까 두 개 서로 켈레복소수 관계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들을 다 누적을 시킨 형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신호 xt 신호의 프리 시리즈 개수가 이렇게 있었다. 어떤 K 도메인에서 신호들이 쭉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파워를 이렇게 구하고 보면은 이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를 구하고 보면은 이 시간 프리 영역 어떻게 보면은 K 오메가 제로 주파수 영역 또는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오메가 제로를 생략하고 그냥 K를 쓰는 경우가 바로 프리 시리즈 개수인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사실은 K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K 오메가 제로라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러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들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AK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의 제곱을 해주고 그것들을 다 누적을 시키게 되면 이것의 제곱을 해주고 이것의 이 신호의 제곱을 해주고 이 신호의 제곱 이걸 다 제곱을 해놓고 그것들 다 더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시간 영역 신호의 파워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할까? 무엇이 적당할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파워였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K 도메인 자체가 주파수 영역입니다.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즉 어떤 이러한 신호의 로우 프리퀀시 신호가 또는 얼마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하이 프리퀀시 신호의 파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신호의 성분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게 파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파워 스펙트럼인지 파워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 영역에서 쭉 세기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파워 스펙트럴 그 다음에 그것의 세기 단계가 density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파워 스펙트럴 density라고 해서 이런 약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 물리적인 상황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와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도 이제 확인한 거죠. 즉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프리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봤고 이것이 지금 사실은 continuous time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파수 영역에서 역시 시간 영역에서 주기함수가 continuous인 경우도 있지만은 discrete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신호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 주기 신호죠. 이것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런 continuous 시간에서의 주기함수를 이렇게 살펴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discrete인 경우에서도 주기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시 프리 시리즈 개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디스크리트
시간 영역에서의 주기함수에 대한 프리 시리즈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